엄마, 선물이야.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박 씨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명품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향이 번졌고 박 씨의 눈빛이 서서히 식었습니다. 아주 좋은 걸 선물했네. 짧고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박 씨는 그 화장품 세트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통에 털어 넣었습니다. 뚜껑이 부딪히며 닫히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올해 64세의 박진숙 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분명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생일은 챙기지 말라고요. 아들도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그러냐며 엄마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며느리도 같이 올 줄 알았더니 혼자 왔고 아들은 선물만 주고 일이 있다며 금방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눈에 들어온 화장품 상태는 딱 봤을 때 겉포장은 번지르르 비싸 보이는 케이스 안에 있지만 열어본 순간 박 씨는 바로 감이 온 겁니다. 뚜껑에 흠집하며 내용물도 뭔가 심심해 보이고. 박 씨는 슬슬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순간 목구멍까지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박 씨는 꾹 삼켰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괜히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아들이 어머니에게 화장품을 선물했는데 그걸 매몰차게 던져버리고 아들과 연을 끊겠다. 두 번 다시는 아들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박 씨를 너무 쪼잔하고 정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박 씨도 상당히 억울합니다.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38세가 된 아들은 몇 년째 경제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인어른 밑에서 건축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건축 배워보려고. 처음엔 돈이 잘 안 될 거야. 박 씨는 염려가 됐지만 아들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현장 따라다니며 배우는 신세라 수입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공구와 자재를 챙기러 혹은 현장 회의를 하러 장모장인 집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이따 장인어른이랑 현장 보러 가야 해. 장모님이 점심 차려주신대. 이후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 씨는 아들이 건축 일을 배우는 동안만이라도 생활비와 기름값을 조금씩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처가 쪽에서 눈치 보일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현장에 가져갈 안전화 좀 사야 하는데 괜찮지? 그래, 얼만데? 인터넷에서 바로 주문해 줄게. 며칠 후엔 또 엄마, 이번 달은 기름값이 좀 모자라네. 조금만 보내줄 수 있어? 기름가? 뭐 차를 얼마나 타고 다니길래 그래? 장인어른 모시고 현장 다니는데 내가 오롯이 다 내는 게 맞잖아. 톨비 한 번을 안 내주시더라고. 기름값은 당연하고. 아이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아들은 물건을 받아들거나 계좌 알림이 뜨면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 하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하나 나중에 꼭 갚을게. 하고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나중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박 씨는 다 해주면서도 아들이 손 내미는 일이 점점 당연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종종 처가 때문에 힘들다고 박 씨에게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박 씨도 어렴풋이 그런 분위기일 거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 입에서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를 건 아들이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은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해. 일 가르쳐준다면서 직원들이 할 일을 나한테 시켜. 부려먹기만 하고 쉬는 날도 없이 불러대.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배우는 입장이니 참고 배워야지. 장인어른이 많이 까다로우셔? 아들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장인어른 스타일이 좀 깐깐해.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시라니까. 본인이 한 말도 까먹고 나한테 막 화내. 직원들도 있는 데서. 무안해 죽겠어.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그나마 자기한테만 힘든 얘기를 털어놓는 것 같아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박 씨 집에 와서 또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그만둘까? 장인어른 덕분에 길이 열리긴 했는데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하시네. 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 있었길래? 그냥 나사 몇 개 빼놓은 걸 갖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제 김서방이라고도 안 부르고, 야, 소리를 하신다니까? 뭐? 아니, 사위한테 그렇게 부르는 게 어딨어? 아들이 이렇게 힘든 얘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박 씨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엄마 집에 올 때마다 한바탕 하소연을 쏟아놓고 갔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 장인 장모에게 서운했던 일, 처가 식구들 때문에 힘든 점까지 줄줄이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밥상 앞에 앉으면 마치 몇 끼 굶은 사람처럼 젓가락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와이프가 해준 밥은 좀, 뭐랄까, 그냥 배 채우는 거지 뭐. 박 씨가 웃으며 타박했습니다. 야, 네 마누라가 들으면 서운하겠다.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짜야. 처가 장모님 밥도, 좀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게 유전인가 봐, 엄마. 진짜 요리 솜씨도 어떻게 그대로 물려봤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 녀석 거기 가서 입맛에도 안 맞는 밥 먹으면서 힘들게 지내는구나. 그래서 더 반찬을 싸주고 김치며 장조림, 나물까지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아들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조금만 용돈 줄 수 있어? 이번 주는 기름값이랑 점심값이 좀 빠듯해서. 박 씨는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 지갑을 열어 몇 장을 넣어주었습니다. 주긴 줄 건데 엄마가 언제까지 주냐? 엄마도 넉넉한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진짜 힘이 난다니까. 심지어 반찬을 싸갈 때도 박 씨가 알아서 챙겨주기 전에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해준 멸치볶음 진짜 맛있었는데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조금만. 박 씨는 또 부엌으로 가서 통에 담아주었습니다. 아들 눈치 보지 말라고 내가 챙겨주면 되지. 그래도 아들은 사돈 내서 잘 먹었다며 인사도 꼬박꼬박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올해 내 생일은 그냥 넘어가려고. 일도 바쁘고 요즘 상황이 좀 그래서 당당하게 생일 챙겨 먹을 분위기가 아니야. 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디 말이 되냐? 그래도 밥은 먹고 가라. 너만이라도 와서 한 끼 먹어. 그렇게 약속한 날 박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하나 손수 만들었습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 고기 반찬, 나물, 국까지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벌름이며 웃었습니다. 와, 냄새가 진짜 죽인다. 역시 엄마 밥은 최고야. 밥을 먹는 내내 아들은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 씨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 이거 힘내라는 의미로 주는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받아. 아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요즘 계속 신세 지는데. 너 잘 되라고 주는 거야. 엄마 마음이니까 받아. 결국 아들은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역시 엄마밖에 없어. 내가 진짜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의 휴대폰에 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어제 친정엄마 아빠가 사위 상 차려주셨어요. 사진 보세요. 궁금한 마음에 사진을 열어본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장모, 장인과 아들이 한 상 가득 차려진 밥상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기구이, 각종 해물 요리, 전, 국 그야말로 잔치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 밑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솜씨 어때요? 사위 기운 나라고 이것저것 해주셨어요. 박 씨는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네.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사돈께 인사 전해드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들은 집에만 오면 처가 험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건 며느리가 가끔 박 씨와 아들 이렇게 셋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사위 자랑을 엄청나게 하시네요. 아빠가 남편을 너무 든든해 하셔서 둘이 나란히 출근하는 뒷모습 찍었어요. 혹은 오늘도 우리 엄마가 남편 먹으라고 보양식 해주셨어요. 사진 속 아들은 장인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고 상 위에는 잘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아들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저거 다 보여주기야. 사실 별거 없어. 괜히 요근내 내 기분 나쁠까봐 저렇게 올리는 거야. 박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 근데 사진 보면 엄청 챙겨주는 것 같던데. 아니야. 진짜 챙겨주는 건 없어.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한 거지.
그 말을 들었지만 박 씨의 마음 한쪽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믿는 게 맞나? 아니면 며느리 말이 맞는 건가? 아들의 하소연과 며느리의 단톡방 글 사이에서 박 씨의 마음속 혼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해외 출장 다녀와야 해. 박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 잘 보고 와라. 몸 조심하고. 출장 얘기를 들었을 때도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장인 밑에서 건축일을 배우면서 해외 현장도 한 번쯤 가볼 수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박 씨는 아들의 출장 얘기를 잊어버릴 즈음이었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출장 다녀왔어.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놀란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웬 선물이야? 출장 가서 엄마 생각나서 샀지. 생일도 못 챙겼잖아. 박 씨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맨날 엄마한테 받는 것만 당연히 여기더니 이런 깜찍한 짓도 하네. 그런데 거실로 들어와 쇼핑백을 열어본 순간 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에는 번쩍거리는 명품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새 것처럼 보였지만 박 씨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뚜껑 부분에 아주 미세한 흠집, 살짝 뭉쳐있는 크림, 용량이 절반 정도 줄어있는 듯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누가 쓰던 거네. 아들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비싼 거야. 면세점에서 산 거라니까. 박 씨는 애써 표정을 숨기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출장도 피곤했을 텐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과자를 집어먹으며 얘기했습니다. 이번 출장 힘들었어. 장인어른이 계속 뭐 챙겨오라고 해서 가방이 무거워 죽는 줄 알았어. 그래, 바빴겠네. 아들이 떠난 뒤 박 씨는 거실에 놓인 화장품 세트를 한참 바라보았던 겁니다. 보는 내내 찜찜했고 박 씨는 어쩐지 그 화장품 세트를 더는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이 예감은 바로 다음 날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저녁 설거지를 막 끝내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습니다. 보니 며느리 이름 옆에 사진 10장을 보냈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다녀온 여행 사진이에요. 그 밑에 하트 이모티콘이 주르르 붙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여행? 하며 고개를 갸웃하다가 사진을 눌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동남아 어딘가로 보이는 바다 위에 장인, 장모, 아들, 며느리 넷이서 활짝 웃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글이 달렸습니다. 저희 베트남 패키지 여행 다녀왔어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베트남. 모두 새하얀 단체 티셔츠에 모자를 맞춰 쓰고 있었고 배 뒤편에는 푸른 바다와 유람선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해산물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랍스터, 꽃게, 새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안사돈이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본인 장모의 어깨에 팔을 올린 채 다정하게 찍었더군요. 세 번째 사진은 리조트 수영장에서 커플 선베드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아들과 며느리. 뒤쪽에서는 장인, 장모가 발을 담그고 있었고 모두 편안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시장, 오토바이 투어, 스파 마사지, 그리고 며느리의 메시지가 한 줄씩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엄마 생신이라고 비행기 값 샀어요. 완전 감동. 저희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셨어요. 남편 덕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박 씨는 그 내용을 읽고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장모 생신이라고 저런 큰 돈을 썼다니. 이번에 가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님, 다음에는 우리 같이 가요. 박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성인 4명의 숙박, 식사까지 좋기 200만 원은 들었을 텐데. 머릿속에서 숫자가 뚝뚝 튀어나왔습니다. 박 씨는 계속 올라오는 사진을 넘기다가 손가락이 한 장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베트남의 고급 리조트 호텔.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레스토랑 한가운데 커다란 원형 테이블 위에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영어로 적힌 초콜릿 장식과 초가 촘촘히 꽂혀 있었고 초 옆에는 작은 불꽃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을 붙잡은 건 케이크가 아니었습니다. 케이크 앞에 가지런히 놓인 쇼핑백 3개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전시된 여러 개의 명품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검은색과 금색이 섞인 고급스러운 포장, 번쩍거리는 로고,
촘촘히 쌓아 올린 병과 케이스들, 그리고 그중 한 세트 유독 포장 모서리가 살짝 찌그러진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의 시선이 그 상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거 내가 받은 거네. 심장이 한번 쿵 하고 울렸습니다. 다른 사진을 확대해 보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벨 모서리의 잔주름, 그리고 용량이 비치는 투명병. 그건 아들이 엄마 선물이라며 내밀었던 바로 그 명품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구석에 밀려난 걸 보니 장모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박 씨는 순간 며칠 전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쇼핑백을 열었을 때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던 순간. 뚜껑을 열었을 때 뭉친 내용물과 비어있는 틈. 그리고 스스로 기분 탓이겠지 라며 삼켰던 의심.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들이 해외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처가와 베트남 여행을 가서 장모 생신상 앞에 명품 화장품들을 늘어놓았고 그중 장모가 써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모아다가 엄마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엄마 생신이라고 이런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엄마 너무 좋아하셨어요. 메시지 뒤에는 장모가 화장품 병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서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나한테 온 거였구나. 지 장모한테 사다 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걸.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기운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박 씨는 끝까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박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속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사진을 넘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줄줄이 올라와 있던 여행 사진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호텔에서 케이크 앞에 서 있던 장모의 사진이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로 변했고 명품 화장품을 전시해 놓은 사진도 아들이 활짝 웃으며 장모 옆에 서 있던 사진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흔적을 지우는 듯 사진들이 톡톡톡 끊기듯 연달아 없어졌습니다. 박 씨는 화면을 붙잡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야, 왜 지우지? 그때서야 눈치가 왔습니다. 이 가족 단톡방에는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도 들어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아들이 뒤늦게 이 사진을 확인한 겁니다. 박 씨가 보면 큰일 나니까 며느리더러 지우라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곧바로 화면에 며느리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인 흔적이 남았습니다. 여행지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진들. 리조트 풀장에서 장모 장인과 찍은 단체 사진. 아들이 장모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서 있던 사진까지 전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워도 톡방에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줄줄이 남았습니다. 그 빼곡한 삭제 기록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변명도 못하겠네. 삭제된 화면 속에 아들의 다급함과 며느리의 당황이 고스란히 비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올라간 사진 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왜? 저기, 어머니, 그거요. 잘못 올린 거예요. 여행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어색한 웃음과 떨리는 목소리. 박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됐어. 신경 쓸 거 없다. 아, 그게, 어머님, 죄송해요. 저기, 이번에 어머님 생신을 깜빡해서. 저희 엄마랑 얼마 차이 안 나시는데. 괜찮아. 나 밥 먹어야 해서 그만 끊을게.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박 씨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보니 며느리는 정말로 시어머니인 박 씨의 생일도 잊어버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안 쓰고 버리는 화장품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줬다는 걸 이제서 알고 수습하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얘네들은 나를 진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구나. 그 뒤로 며칠 지나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는 척하며 들어섰지만 얼굴엔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박 씨는 무표정하게 그래, 왔냐? 이렇게 간단히만 대꾸했습니다. 아들은 슬쩍 눈치를 보더니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 저기 엄마랑 여행 한번 가려고. 날짜도 미리 잡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잔뜩 떨리고 문장 중간중간에 숨이 끊겼습니다. 박 씨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니들이나 가라.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엄마 여행 좋아하잖아. 나도 사정 있어. 그냥 너희끼리 다녀와.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왜 이렇게 삐졌어? 삐진 게 아니라 안 가고 싶어서 그런다. 아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아니, 지난번에 뭐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면 하고 말을 흐렸지만 박 씨는 차갑게 잘랐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라면 기분 좋겠어? 엄마한테는 네 장모한테 준 찌끄레기를 갖다 주는 아들놈인데 내가 네 얼굴 보고 싶겠냐? 아들이 순간 표정이 굳더니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처가에 잘 보이려고 좀 오버한 거야.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박 씨는 차갑게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래, 처가엔 잘 보이려고 새 거 사주고 여행 보내고 비행기 값 쏘고 그럼 나는 뭐야? 너 낳아주고 키운 엄마는 그렇게 허투루 취급해도 되는 사람이야?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냥 장모님 생신이었잖아. 나도 신경 쓰이니까. 신경은 장모만 쓰이고 나는 안 쓰이냐? 나도 기분 나쁠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것도 몰라? 아들이 입술을 깨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뭐 이런 걸로 화를 내. 내가 풀어준다고 했잖아. 여행 가자. 모시고 간다니까.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네 마음 풀기지. 내 마음은 안 풀린다. 넌 늘 네 입장만 생각해. 나는 매번 참아주고 넘어가야 하고. 그러자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진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왜 이래? 요즘 일도 빡세고 처가 눈치 보느라 미치겠는데 엄마라도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박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편? 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네 편이 되냐? 네가 힘들면 나는 더 힘들어도 참고 속상해도 웃어야 돼. 그게 엄마면 당연한 거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거실에는 묵직한 숨소리만 남았고 박 씨의 눈가엔 차갑게 굳은 결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입으로 처가에 잘 보여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거기 잘 보이려고 계속 노력해. 엄마는 이제 바쁘게 살 거다.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아들은 얼굴이 굳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까지 말해? 아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더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손사래를 치듯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됐어. 너는 너대로 살아. 나도 나대로 살 거니까. 그 말에 아들의 입술이 비죽 튀어나왔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박 씨는 그 화장품 세트를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뚜껑이 덜 닫힌 채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유난히도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더니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엄마 나야. 직원 핸드폰 빌렸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박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뚝 하고 끊었습니다. 혹시 몰라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아들이 올 법한 시간에는 일부러 외출했고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동네 마트 가는 시간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 근처 골목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정면에서 아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박 씨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네 집안이야. 멋대로 드나들지 마. 아들이 당황한 듯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그냥이 어딨어. 네가 한 짓 생각해봐. 더 이상 나 이용하지 마.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박 씨는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오래 삐져서 난리야? 좀 그만 풀어.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에 박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나 그간 너 장가 보내놓고도 밥 챙겨주고 반찬 싸주고 용돈까지 챙겨주느라 고생했다. 남들은 거꾸로 하던데 넌 어떻게 된 게 역으로 네 엄마한테 더 받아가냐?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내 몫은 내가 챙길 거야. 그니까 엄마 나도 그만.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말을 끝맺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뭔가 중얼거렸지만 바람에 흩어져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더는 같은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딴 데로 두기 위해 근처 실버 직업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 문을 열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어떤 일 알아보러 오셨어요? 박 씨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긴 싫어서요. 몸 쓰는 일이라도 좋으니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낼 수 있는 거면 돼요. 그날 이후 박 씨는 아들에게 주던 모든 지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에 하고 전화를 걸어올 때도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연락도 받지 않았고 셋이 있던 단톡방에서도 나와버렸습니다. 차단 버튼을 누르며 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건 상관없어. 이젠 너희 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대신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세상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너 얼굴에 화색이 도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까진 아니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살겠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웃으며 지내다 보니 그동안 억눌렸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직업지원센터를 통해 작은 일자리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때요?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엔 자유시간이에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나쁘지 않네요. 이제 박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실망할 것도 배신당한 기분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집중해야지. 거울 속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박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내 시간이다.